지금 네가 생각하는 1,000만 원은 되게 큰 1,000만 원이지만 나중에 생각했을 때 1,000만 원은 별게 아닐 수 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걸 놓칠까 봐 새로운 도전을 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라. 가전주부님 인생에서 바다가 친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거기서 느낀 가장 중요한 뭐 교훈? 네. 아니 김 작가님은 바닥을 쳤다라는 거를 어떤 때에 바닥을 쳤다고 생각하세요? 저 제대로 친 적이 있는데 네. 지금 말하면 이제 가전주부님 올릴 수도 있는 상황 정도라서. 진짜요? 진짜요? 저희 시청자분은 다 아세요. 아 진짜요? 이거 너무 큰 사건이라서. 그래요? 네, 이거 말하면 네. 가전주부님 속으로 아씨 괜히 질문했나 그 진짜요? 생각할 정도라서. 네. 제가 우울증 겪은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저도 비슷한 적이 있었어요. 네네. 저는 이제 그 바닥을 쳤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그 딱 한 20대 후반, 30대 초반 정도였던 것 같은데요. 그때 그냥 회사에서 되게 뭔가 자리를 못 잡고, 그러니까 내가, 그럼 사실은 뭔가 제가 전문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재취업을 하기에도 한국 사회에서 너무 늦은 나이이고,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그때는 이제 결혼을 한 것도 아니었고, 생계도 막 걱정도 되고, 그냥 고민이 원래 많은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냥 그런 고민들이 몰려오면서 제가 약간 그 폭식증 같은 게 생긴 거예요. 폭식. 그러니까 그게 우울증이죠. 근데 저는 그걸 이제 해결하는 방법으로 막 폭식하고 막. 맞아요. 네. 저도 많이 먹었어요. 네. 근데 그게 너무 손쉽게 나를 채우고 나를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이어가지고 손이 갔던 것 같아요. 맞아. 근데 저는 그때 막 얼굴 내밀고 방송하는 사람인데 옷 안 맞고 막 얼굴 부어있고 이러면은 거기에서 또 질타가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또 폭식하고 약간 이런 게 좀 약간 반복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생각을 못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좀 약간 내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구나. 인생의 좀 바닥의 시점이었구나. 그냥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요. 그거를 이제 좀 해결하는 방법 같은 게 이제 또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저는 인생의 바닥에서? 인생의 바닥에서 두 가지가 되게 중요했던데 네. 저는 발버둥 치려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진짜 다 했고 정말로 예를 들면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이렇게까지 노력하는 환자는 처음 봤다 말할 정도로 네. 그다음에 하나는 받아들이는 거. 이게 우울증에 걸리신 분들이 네. 되게 약간 이거 부정하고 싶어해요. 그다음에 그 감정 자체가 익숙하지 않은 감정이고 너무 무섭거든. 네. 내 마음대로 감정이라는 거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거 자체를 그냥 좀 받아들이니까 좀 많이 괜찮아지더라고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신. 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제가 할 수 있는 노력들 많이 하고 그냥 일상을 좀 영위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그러니까 일상을 좀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일부러 친구들 만나가지고 스케줄 잡기도 하고, 그리고 좀 식사하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너무 혼자 있을 때 막 많이 먹으니까 일부러 밥은 꼭 타인이랑 먹으려고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때 저를 이제 꺼내준 거는 결국에 좀 주변 사람들의 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사랑이 있었고 따뜻함이 있었고 제 어떤 괴로운 모습을 모른 척하면서 안아줬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됐든 친구들이 됐든 뭐 남편이 됐든 그래서 저는 좀 이겨낼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지금 사람 얘기해 주셔서 네. 좋은 사람을 곁에 둬야 하는 이유는 뭐라 생각하세요? 왜냐면 전 영향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요. 저는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관상은 사이언스다, 끼리끼리는 사이언스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저 관상 사이언스라는 말 네. 거의 99%가 존중. 맞아요? 네, 저는 진짜 99% 맞는 거예요. 저는 사실 뭐 관상을 좀 못 보겠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관상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를 모르겠어가지고 그 말이 사실은 진짠지 아닌지는 약간 싸한 느낌이 드는 사람이 있거든요. 만나면 오장육부가 꼬이는 사람이 있죠. 그럼 나중에 진짜 뭔가 터지더라고. 그분도. 그래요? 네. 저 좀 사이언스예요. 싸하지 않습니다. 안 싸요. 네. 그래서 저는 그 관상이 사이언스인 건 모르겠는데 끼리끼리는 사이언스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네. 서로 뭐 네. 맞아야지 뭐 놀고. 네, 맞아요. 뭔가 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노는 거고, 그리고 또 되게 닮아가요. 그래서 저는 제 주변에 있는 사람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부정하려고 해도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자주 보기 때문에 맞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이상한 걸 알면서도 어떤 필요에 의해 아니면 외로움을 타파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뭐 진짜로 뭐 이 사람이 뭔가 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서 인맥으로 두기 위해서 이렇게 옆에 있다 보면은 나도 결국에는 그런 결의 사람이 되어버리고 사람들이 또 나를 그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좀 주변에 좋은 사람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억지로 필요에 의해 관계를 만들려고 노력은 많이 하진 않아요. 좋아하는 사람한테만 뭐 밥도 먹자고 하고 뭐 좀 그렇게 하려고 해요. 자연스레 그럼 관계 질문 좀 드려볼까 하는데 네네. 인간관계 유지하거나 손절할 때 우리가 네네. 기억해야 할 팁이 있다면? 저 진짜 또 최근에도 한번 느꼈는데 왜요? 절대로 나쁘게 헤어지면은
안 되는데 그 나쁘게 헤어지는 게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네네. 어떤 사람은 뭐 잠수를 나쁘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뭐 어떤 사람은 뭐 대판 싸우는 걸 나쁘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뭐 때문에 내가 너를 싫어하게 됐는지 너의 단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말하지 않고 헤어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왜냐면 제가 예를 들어 김 작가님이랑 손절을 하려고 그래요. 네네. 근데 이제 뭐 뭔가 이제 만났는데? 이제 만났는데 손절을 하려고 그래요. 오늘 만났는데 뭐 손절? 근데 뭐 뭔가 이제 제가 김 작가님한테 이런 거야. 야, 너 너무 뭐가 있을까? 아, 단점이 뭐가 있지? 아직까지 지금 너무 많아서 지금 아니, 못 아니. 잡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유, 아니, 그러니까 그럼 김 작가님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뭐 누군가가 저와 손절을 하려고 해요. 네네. 근데 야, 너 너무 막 성질 급하고, 너 너무 막 좀 약간 직설적이고, 너 너무 막 이렇게 뭐 맨날 뭐 시간 없다 그러고, 맨날 막 부산스러워서 나까지 막 정신 사납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저한테 말을 해요. 그럼 저는 일단 거기서 감정이 상하잖아요. 상하죠. 그리고 다시 이 사람을 못 보겠는 거예요. 나한테 그런 평가를 내린 사람을 다시 연락을 하게 되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뭔가 그때 그냥 기분이 막 서로 뭔가 상하고 서로 기분 나쁜 걸 알지만 그냥 연락을 좀 뜸하게 해요. 그러면은 다시 만날 수 있는 여지가 좀 저는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왜 그렇게 평가를 내리면 안 되냐면 그 사람의 생각이 틀린 걸 수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그 당시에는 기분이 나빠가지고 이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게 내 잘못일 때도 되게 많아요. 그게 내가 오해한 걸 때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그 사람한테 그 나쁜 거를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오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경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시는 그 사람과 볼 수 없는 사이를 만들어버리는, 그러니까 관계 칼로 팍 이렇게 딱 잘라버리는. 여기서 생각 드는 거는 그거네요. 살면서 적은 만들지 마라. 그리고 어떻게 만날지 모르고, 그쵸. 그리고 나중에 생각해보면 생각이 바뀔 수가 있는 건데, 그 생각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를 그 여지를 너무 남겨두지 않고 관계를 정리하는 거는 진짜 최악의 관계 정리법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생각나는 게 이게 사실 우리가 시간이 지나 보면 네. 그때 싸웠던 게 진짜 하찮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굳이 그때 이제 그냥 연락을 내 감정 다 드러내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좀 멀어지면 네. 다시 만날 수 있을 텐데 네. 그때 그걸 다 꺼내버리면 네, 맞아요. 다시 그냥 만나기 힘들다. 네, 기분 상하고 그냥 그거는 진짜 다리를 뚝 잘라버리는 그런 일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거를 모래를 덮어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막 우리 막 모닥불을 피우면 이렇게 막 뜨겁잖아요. 근데 그냥 거기 이렇게 모래로 이렇게 장작을 식혀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때는 과열돼서 제대로 볼 수 없었던 것들이 좀 식고 나면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니라고 생각할 때는 잠시 그냥 멀리하는 게 맞지. 그거를 막 내 입장에서만 너무 이 사람한테 막 쏟아붓고 헤어지는 거, 그거는 정말 최악의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가전주부님 두 번째 채널이 말 많은 소녀잖아요. 네네. 왜 그 채널명이 나온지 알겠습니다. 말이 너무 많아요. 아니 지금 채널 우리가 지금 촬영한 지 한 2시간 지난 줄 알았거든요. 네. 1시간도 안 지났네 지금. 아, 그래요? 예. 말을 되게 빠르게 하시네요. 아, 그러니까 저 맨날 솔직히 말해서 김 작가님 채널 보면은 한 1.2배속 정도 이렇게 해놓고 봐야 딱 그게 좀 제 만족스러운 속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정속도로 보시라고. 예. 우리에게 또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은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그냥 참기만 하면 사실 네. 내가 또 이 합병, 병이 네네. 생기잖아요. 네네. 무례한 사람들에게는 좀 어떻게 좀 일침을 가야 될까? 저도 이 무례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해결을 해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진짜 많이 했는데요.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성격이 이제 좀 되게 털털하고 네. 좀 마음을 툭 잘 내놓는 편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선을 넘을 때가 많은 거예요. 선 어떻게 넘었던 것들이? 뻔히 제가 들으면 기분 나쁜 뭐 이야기를 한 뭐 김에 예시를. 전해주기도 하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근데 너 진짜 말 많다. 아, 기빨려. 막 이런 얘기를 뭔가 앞에서 한다든가. 말이 많은 건 아는데 기빨려? 이걸 꼭 붙였어야 굳이 하는지. 기빨리냐 해야 되는가. 네, 뭐 그런 이야기를 뭐 한다든가. 아니면은 근데 뭐 실물로 보니까 약간 내가 생각한 것보다는 뭐 좀 약간 뭐 이런 식의 평가라든지. 그러니까는 내가 너무 나를 도마 위에 올리는 게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근데 김 작가님도 그러지 않으세요? 어디 가면은 김 작가님은 그 사람들을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김 작가님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쵸. 예, 좀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들이 되게 무례하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모르겠어요. 그럼 좀 많이 듣다 보니까 마음껏 도마에 올리십시오. 아, 요리는 편하신 대로 하시고 네. 어차피 그건 당신의 생각인 거고. 네. 그래 맞아요. 당신의 네. 생각인 거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저도 베스트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저는 나쁜 말을 들을 때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아, 나도 옛날에 내가 나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내가 돌려받는다. 그냥 내가 지금 나의 업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웬만한 건 저도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데 넘어가려고 하는데 네. 너무 무례해. 좀 지속적으로 될 것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거 이제 옛날에는 허허실실 웃으면서 넘어갔어요. 근데 이제는 말을 해요, 그냥.
근데 그 얘기는 이런 얘기를 실제로 하는 사람 처음 들어봤어. 아, 약간 그래도 이런 웃으면서는 식으로 하네요. 웃으면서는 하죠. 야, 이런 얘기는 이렇게는 못하죠. 그러면서 그거를 그렇게 또 꼬아서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뭐 책이나 유튜브에 보면은 그런 거 대처하는 방법 되게 잘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이제 보면서 그러니까 저도 이제 웃으면서 그걸 약간 좀 너가 생각한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 라는 식으로 이렇게 좀 다시 돌려주는 그런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진짜 무례하게 말하는 사람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사실 또 무례한 거에 또 내가 굳이 또 무례하게 대하는 거는 똑같은 사람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사람 되고 네. 어떻게 보면 또 서로 앞으로 안 보겠다라는 거고 네, 적을 맞아요. 만드는 걸 네,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근데 보통은 멀쩡한 사람이면 그렇게 얘기하면 아차 싶어서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든가 아니면은 빨리 그게 아니라 하면서 이렇게 해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모르는 사람이면 굳이 더 이제 뭐 알거나 이야기를 할 필요가 모르는 없는 사람이면 사람. 여러분 말하지 말고 천천히 네, 네, 관계 정리를 하는 게. 네, 네. 자, 우리 관계에서 사실 매력 있는 사람이 참 중요하잖아요. 네, 네. 이쁜 사람도 중요하고 뭐 잘생긴 사람도 중요하지만 매력 있으면 친하게 지내고 싶어지는 거니까. 네, 네. 매력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과 매력 관리법 뭐가 있을까요? 가전주부님 사실 또 저한테 물어보시면 시청자분들에게 굉장히 매력 있는 크리에이터니까. 네. 아니 근데 일단은 뭔가 제가 이 매력이라는 가치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긴 하지만 제가 뭐 되게 뭐 매력 있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이제 제가 되게 좀 플레인 그러니까 플레인한 사람이라 생각해요. 플레인 요거트. 아, 플레인 요거트 네, 알죠? 저는 이게 너무 개성이 없다고 저는 항상 저를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매력이 있는지는 사실은 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항상 좀 매력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가지고 이게 너무너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뭔가 뭐 이렇게 좀 모방하기도 하고 뭐 저도 사실 노력하기도 매력 하는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니 매력 너무. 있잖아요. 어떤 매력? 저는 이런 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캐릭터가 정확하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건지 얘기해줘요. 이런 거. 매력 있다고 자꾸 하지 말고. 이런 거 있죠. 예를 어떤 들면 겁니까? 김 작가님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네. 뭔가 떠오르는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말투라든가 네. 이런 이야기 진행하는 방식이라든가 약간 살살살살 웃으면서 허를 찌르는 질문이라든가 이런 캐릭터가 좀 생각이 나잖아요. 네, 굉장히 제가 힘든 질문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그냥 내 색깔이 좀 명확한 사람이 저는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만들어주는 거는 세월이 됐든 내 노력이 됐든 취향이 됐든 많은 뭐 요소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자기 색깔을 만들어가고 지켜가는 거 네, 그런 게 저는 매력 있는 사람이라 생각을 해요. 매력에서 이어서 사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되게 멋있게 늙으면 더 매력이 있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하면 멋있게 좀 나이가 들까요? 사실 이제 가전주부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제가 이제 30대 저는 이제 40대 초반이 되었고 가전주부님도 이제 초반은 아니잖아요. 중반으로 이제 훅 하고 있는데 네, 우리 네, 둘 네, 다 네, 네. 어떻게 하면 멋지게 나이가 들까요? 요즘 그 고민 많거든요. 저는 사실 그렇게 막 아직 제가 뭐 노년에 간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저 한 30대 초반부터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게로록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세요? 어떤 거요? 게로록. 경계할 때 개자, 늙을록 이렇게 써가지고 게로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늙으면서 경계해야 되는 모습에 대한 책 이런 게 있거든요. 뭐예요? 일본 작가가 쓴, 네. 그러니까 일본 할머니 작가가 뭘 쓴 경계해야 책이에요. 됩니까? 그러니까 뭐 되게 여러 가지가 나와요. 뭐 자식한테 뭐 부담을 주지 말고 언제든 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건강 관리하고 뭐 그게 굉장히 뭐 여러 가지 모습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핵심은 그거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늙어갈까? 어떻게 하면은 뭐 본보기가 되지 못하더라도 추하지 않게 늙어갈까? 이 고민을 계속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잘 늙어가는 사람들의 비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아까 밀라논나님 말씀드렸는데 50대부터 어떻게 늙으면 잘 늙을까를 계산을 하셨대요. 그리고 한 10여 년이 지나서 멋진 이렇게 뭔가 실버 크리에이터로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나이 드는 거 두렵지 않게 해주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도 고민을 하다 보면은 뭔가 또 좋은 어떤 나이듦의 사례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전주부님은 뭐 요즘에 멋지게 나이 들기 위해서 뭘 고민하시는지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 생각의 시간이 필요하니까 저부터 말씀드리면 네, 말씀 주세요. 몇 달 전에 네. 이제 주식으로 굉장히 돈을 많이 버신 분, 100억대 넘어가신 분의 네. 이제 집에 갔는데 네. 이제 그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제 한 3명 정도 같이 와인을 마시고 있었는데 김 작가님이 근데 뭘 좋아하세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저 당연히 전 유튜브 좋아하고 책 좋아합니다라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네. 여기서 내가 유튜브를 좋아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뭔가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 있잖아요. 좀 더 멋있는 대답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진짜 네. 취향을 물어보는 것 네, 같은 네, 거니까. 네, 네. 근데 없는 거예요. 진짜 제가 말을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좋아하는 건 많죠. 뭐 그냥 책 보는 것도 좋아하고, 뭐 영화 보는 것도 좋아하는 거, 유튜브도 좋아하죠. 유튜브는 뭐 직업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네, 네. 내가 정말 취향이라고 할 수 있으면, 아예 색깔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고민할 거 진짜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딱 봤더니 집안에 도자기가
이야기가 너무 많아. 아. 예, 그릇 같은 거 있잖아요. 남성분이신데 네. 그릇이랑 그다음에 와인을 너무 좋아하셔서 와인에 대해서 막 엄청 설명을 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LP판이라든가 이런 음악 네. 취향이 되게 깊으신 거예요. 네. 그걸로 막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때 드는 생각이 내가 지금까지 그냥 열심히 인생을 살았으면 네. 그리고 약간의 이제 경제적 자유를 조금씩 얻어가고 있는 과정이면 앞으로 나도 뭔가 취향이란 걸 하나 가져가야겠다 싶어서 사실 최근에 테니스를 엄청 열심히 치는 거거든요. 그러셨구나. 그 네. 취향으로서 누가 나한테 물어봤을 때, 전 테니스 너무 좋아합니다. 테니스, 뭐, 클레이 코트, 뭐, 하드 코트 하면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제가 좀 멋있게 나이 들어가는 것 중 하나 아닐까 싶어서. 근데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해요. 저랑 저희 남편이랑 주거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아요. 요즘에 뭐 다들 인테리어나 뭐 이런 거 관심 없으신 분들 없으시겠지만 가전주부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쓰는 것들이나 아니면은 저희가 사용하는 물건들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시작한 채널이기도 한 거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사는 모습에 대한 유튜브를 되게 많이 봐요, 둘이. 그러니까 뭐 넷플릭스에도 뭐 집 이런 거 관련된 거 보면 보고, 저 유튜브를 보면은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집에 좋은 가구를 쓰고 멋진 인테리어를 이렇게 해놓고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 중에서도 눈에 띄는 분들은 결국에는 자기 색깔이 확실하신 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김 작가님이랑 비슷하게 그렇게 집이든 취향이든 내 겉모습이든 결국에는 내가 생각하는 철학을 좀 담고 있는 거, 그게 저는 좀 잘 나이 들어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흰색에서 시작을 했어도 나중에는 정말 원색이 되어야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매력 있는 사람의 네, 매력이고 또 오늘 잘 인터뷰에서 들어가는 가장 방법이고. 멋진 멘트입니다. 우리 아, 모두 그래요? 네. 흰색이 시작해서 원색이 됩시다. 각자의 색깔을 찾아가는. 네네네. 결혼 몇 년 전에 하셨죠? 7년 넘었어요. 7년 좀 넘었어요. 되셨고 또 얼마 전에 또 출산까지 하셨잖아요. 네네네. 결혼, 그 다음에 행복하려면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참 진짜 어려운 질문인데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또 바깥 분께도 바로 옆에 계셔서. 네, 옆에 있어가지고 제가 대답하기가 어려운데 제가 이거를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항상 이혼을 생각하고 결혼을 해라. 아, 이혼을 생각하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이혼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네네. 저는 이혼을 해도 잘 살아갈 수 있는 내 모습을 만드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 일단 내가 먼저 행복해야 된다. 네. 어디선가 본 말인데요. 네. 결혼은 세 가지 삶으로 지탱하는 의자래요. 오. 뭐냐면 하나는 나의 삶, 하나는 너의 삶, 네. 나머지 하나는 우리의 삶이래요. 그러니까는 이 중에 하나가 무너져도 휘청하는 의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그는 되게 잘 살고 있고 그리고 그와 함께한 우리 결혼 생활엔 특별히 문제가 없지만 내 삶이 무너져 있으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그 사람이 무너져 있어도 행복할 수 없는 거고, 둘은 각자 너무너무 개인의 삶에서 잘 살고 있지만 둘의 삶이 또 무너지면 결혼은 유지가 될 수 없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는 정말 나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면서 가족과 함께하는 뭐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쏟는 노력이라든가 그거를 위해서도 계속 노력을 하고 그러려고 해요. 그런 밸런스를 유지를 하려고. 그러면 나의 삶과 너의 삶, 거기에 우리 삶이라 했잖아요. 네. 거기 우리라는 건 결국에는 우리가 다 맞는 사람은 없는 거니까. 네네네.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삶과 한 사람의 삶이 만나서 우리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네네. 뭔가는 희생해야 되는 거잖아요. 희생해야 되는 게 있죠. 네. 네. 그런 점에서 어떤 것들을 좀 희생하는 태도를 보여줘야 될까요? 뭐를 희생하는 태도를 그냥 내 뭐 것만 고집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냥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좀 그 법륜스님인가 그 거기서 이제 그 채널에서 나왔던 말인 것 같은데 상대방한테 자꾸 뭘 얻으려고 하면은 이제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결혼해서부터 갈등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꾸 얻으려고 하고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해가지고 내 삶이 더 나아지려고 하고 그런 거 자체가 저는 좀 욕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을 했는데 삶이 더 나아지면 좋죠. 근데 그걸 내가 일방적으로 구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일단 전 하긴 해요. 그래서 그런 좀 욕심을 버리고 좀 서로 좀 채워주려고 하고 서로 행복하게 해주려는 노력?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와 남편의 되게 사이가 좋은데 그 사이가 되게 좋아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서로의 욕심이 신혼 초에는 있었는데 그거를 정말 많이 내려놓고 기대하는 바를 내려놓고 우리의 포커스를. 네, 그냥 서로 좀 지고 있는 짐을 같이 져주자라는 생각이 저희는 되게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또 서로를 되게 좀 존경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같고요. 이번에 잘 될 수밖에 없는 너에게 요 책 출간하셨는데 네. 요 책을 출간했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뭐 하고 싶은 말이 많다라는 거잖아요. 네네네. 저희 김작가 TV 시청자분들에게 뭔가 꼭 하고 싶은 말이랑 그리고 마지막으로 20대로 돌아간다면 내가 이것만큼은 좀 준비하겠다. 아니면 그때 이런 것들은 좀 바꾸고 싶었다라는 게 지금 뭐 생각나는 게 있다면. 이제 저의 20대나 30대 초반 이런 때를 돌아가 보면은 가지고 있던 생각 중에 한 90%는 불안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근데 물론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누구나 그 길 잃은 느낌 그리고 뭐 불안하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내가 뭘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잘 모르고 그런 감정이 진짜 많이 크실 텐데 그래서 또 현재를 누리지 못하잖아요. 가지고 있는 그 젊음의 맛을 누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지금 너무 아쉽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단편적인 예로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지금 네가 생각하는 1,000만 원은 되게 큰 1,000만 원이지만 나중에 생각했을 때 1,000만 원은 별게 아닐 수 있다라는 말로 제가 하는 메시지를 좀 대신을 하고 싶은데요.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손에 가지고 있는 게 되게 커 보이고 이걸 놓치면은 빈털터리가 될 것 같고 큰일이 날 것 같지만 나중에 생각해 보면은 그걸 버림으로써 더 큰 걸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걸 놓칠까 봐 새로운 도전을 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라. 이런 이야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가전주부님이 오늘 인터뷰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김작가 TV가 원래 처음 시작할 때 당연히 이제 카메라, 편집 이런 거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네. 그때 너무 이제 애정하게 봤던 여러 테크 채널 중에 하나로서 네네. 가전주부님 채널 보면서 뭐 카메라 뭐 써야 되는지 네네네네. 마이크 뭐 써야 되는지 감사합니다. 그런 거 네. 보면서 언젠가 나중에 내가 채널 좀 성장하면 나중에 우리 채널에서 한번 초대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오, 진짜요? 이번에 또 계기가 돼서 네. 와, 계기가 영광이에요, 돼서 이제 너무. 만나뵈서 아유. 제가 영광이고요. 아유, 제가 영광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아까 해주신 멘트. 네. 우리 모두는 이제 흰색 도화지에서 태어나서 각자의 색상을 찾아가는. 네네네. 네. 어떤 색상으로 가고 싶으세요? 저는 네. 제일 좋아하는 색은 노란색입니다. 그럼 뭔가 뭐 활기차고 뭐 반짝반짝하고 따뜻하고 네. 뭐 맞아요. 그런 걸 좀 주는 사람이 되고 싶은. 색깔로도 그게 좀 표현이 잘 되네요. 저는 블랙으로 가고 싶어요. 블랙이요? 네네. 어떤 거죠? 그냥 저에게 있어서 블랙은 그냥 이 모든 것을 다 일단은 수용을 할 수 있는 색깔이고 모든 게 다 있기 때문에 이제 색깔이 섞여 있기 때문에 블랙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블랙으로 가고 싶고. 네. 블랙호 같은 여자 가전주부님 구독자와 조회수를 다 빨아들겠다는 이제 맞아요. 큰 야망이지 않을까 네네네. 싶습니다. 네. 오늘 만난 손님은 가전주부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